진보적인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좀 더 젊은 층을 공략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안녕하십니까, 시우카TV의 정진환입니다. 위기의 소나타, 요즘 소나타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소나타 관련한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요, 저도 보면서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카피셜에서는 이 소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그리고 단기간 내에 앞으로의 국내에서 어떠한 차들이 결국은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소나타가? 지금 8세대 DNS8 모델이 나올 때까지 30대 남성, 40대의 여성, 영업용 그리고 렌터카용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가 바로 소나타인데, 왜 지금은 영업용으로 그리고 렌터카 용도로도 꾸준하게 출고가 되면서도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이렇게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걸까요? 경차로는 모닝이나 스파크 레이 이런 차량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K3도 있지만 엔트리카로는 아반떼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동안 중형차에 대해서는 소나타 이상을 가는 차량은 없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30대 40대 가장들의 신차로 차를 바꾸면 소나타 정도면 뭐 무난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일반적인 법인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랜저라든지 동급의 K7이나 K9, 최근에는 프리미엄 라인들이 나와서 G80이라든지 젊은 분들은 30, 40대 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70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수입차 라인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극명하게 소나타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신차에서 1년을 중고차에서도 1년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 언급했던 차량들이 다 탑5 안에 올라 있었는데요. 특히 1월, 2월 새로운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나타는 더욱더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소나타, 현대차 페이스리프트 출시 서두를까? 구매 혜택 강화에도 판매 부진 이어져서 물량 조절을 위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일부를 담았네요. 그랜저, 아반떼 인기 폭발, 소나타는 사라졌다. 2019년 11월에 그랜저 신형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나오면서 지금 1년 동안 한 14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한 달에 10,000대 이상씩 꾸준히 팔렸었고, 아반떼도 CN7으로 7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한때는 10,000대 가까이도 매매가 됐었고, 지금도 6,000대, 7,000대가 꾸준히 나가고 있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소나타는 4,000대 내외에서 거의 탑10 안에도 못 올라오고 있다. 1985년 소나타 1이 출고가 되고 현재 36년까지 8세대를 거쳐오면서 소나타는 한국 자동차의 발전에 한 축에 있었었고,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승용 세단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위기의 소나타, 천덕꾸러기, 물량 조절을 위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문제 있는 세그먼트가 됐나? 누가 보더라도 이 라인업에서 소나타 자체를 이렇게 빼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 왜 그런 애매모호한 차량이 되었나? 세그먼트 상으로 보면 중형 세단이죠. 2.0을 기반으로 하고 지금은 다운사이징인 경향 때문에 1.6 터보 엔진을 쓰고, 그리고 N9에는 그랜저에서 쓰고 있는 2500cc 엔진을 비슷하게 튠업을 시켜서 쓰고 있는 형태인데요. 사이즈 상으로 보면 그랜저와 아반떼 사이에 위치를 하고, 전통적으로 30대의 남성들, 대리급들, 과장급들이 소나타를 많이 탔고, 소나타는 디자인이 크게 튀지 않는 것들이 보수적인 성향의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잘 나갔다는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역시 아이를 같이 태우고 다니는 조그마한 SUV나 아예 엔트리카로서 아반떼를 선택을 꾸준하게 하는 경향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SUV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에서 나온 셀토스라든지 이렇게 소형 SUV로, 아니면 가격이 비슷한 투싼급으로 2,000 중반, 3,000 초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엔트리카, 아반떼 정도에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소나타로 가는 경향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 같은 경우 소나타가
이 가격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팔렸던 소나타 LF라든지 그 다음에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진보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름 판매가 좀 괜찮았었는데 DNS8 진보적인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좀 더 젊은 층을 공략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30대 남성들이 이러한 튀는 디자인으로 가지 않고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던 거죠. K5처럼 디자인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패스트백이나 스포츠백 타입으로 소나타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라이트를 잘 선택을 한 모델을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차종보다 약간 더 퍼포먼스가 높은 G70이라든지 수입차 C클래스나 아니면 3시리즈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E클래스나 5시리즈까지 선택을 하는 좀 차종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소나타를 선택을 하기에 좀 애매한 차종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40대 남성들도 소나타들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 40대들은 오히려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랜저로 아예 급을 올려서 그냥 가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랜저가 거의 14만 대, 소나타의 2배 이상 판매가 되는 최고의 실적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애매한 디자인과 그리고 애매한 가격, 세그멘트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차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차량도 역시 양극화 현상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트리카면 엔트리카로 아니면 아예 고급차로 국산에서는 그랜저급으로 그냥 아예 올려버린 거죠. 이렇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 저항을 좀 덜 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팬데믹이 있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도 국민 1인당 1,4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이 난 것처럼 한국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4차 지원금이 현재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인 생활 1년 이상 한 사람들이면 1억 5천 대출이 나간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금리는 낮아졌고 그래서 자동차를 1,000만 원 정도를 우리 직장인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려서 60개월로 대출을 받는다. 신한마이크 같은 그리고 할부 금리 아니면 리스 금리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져서 실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월 불입금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소나타에서 그랜저 정도로 넘어가거나 아예 그냥 소나타를 선택 안 하고 30대에서 G70이라든지 수입차로 그냥 넘어가더라도 실제 월 불입금 자체는 부담이 없어져서 이렇게 다른 차량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다는 것. 이 부분은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을 현재 겪고 있어서 이렇게 소나타와 같은 세그먼트들이 비인기 차종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량을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라는 것도 한몫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30대 40대 보면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차량을 2개 정도를 소유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할 때 하나는 대형 SUV라든지 아니면 아예 아이들과 타니 다닐 수 있는 소형 SUV로 하나는 구성을 하고 차박이나 국내 여행을 다녀야 될 때 가족들이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넓은 SUV를 선택을 했다면 승용 같은 경우는 차종을 애매하게 선택하기는 싫다는 거죠. 출퇴근을 할 때 아니면 시내 주행을 할 때 내가 좀 돋보이는 개성 있는 차라든지 내가 좀 타고 싶어 했던 차라든지 이런 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그랜저라든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반떼라든지 아니면 국산차로 SUV를 선택을 했으니까 E클이나 C클이나 제네시스 같은 라인업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2020년 데이터를 보면 그랜저 아반떼 같은 경우도 많이 팔렸고 SUV 작은 차들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타를 제외한 나머지 세그먼트에서 국산차들도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했고 수입차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10% 가까운 성장세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소나타의 매출 부진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는 소나타의 부진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어찌 보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거냐. 하나는 앞으로 신차 소나타는 어떻게 포지션을 해야 될 것이냐. 다른 하나는 중고차로는 과연 어떻게 매매를 될 것이냐. 중고차로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차 대비해서 3년 뒤나 5년 뒤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제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현재까지의 매매 패턴을 보니까 중고차로 소나타는 다른 차종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점진적인 중고차 매매의 상승은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고차로는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DN8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2021년, 22년 정도가 된다면 이전에 있는 매출보다는 당연하게 떨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K5가 동종 차량으로 같이 나오게 되면 현재 인기가 있는 것처럼 K5 역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이다 예측은 되어지고요. 신차급 중고차를 팔 때는 예전에는 K5나 소나타를 서로 비교를 했었을 때 소나타가 K5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좋았었는데 지금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 3년 뒤에 실제로 워런티가 만료됐었을 때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것은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품성에 대한 호불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신차는 어떨 것이냐. K5가 2020년에 나왔고 19년도에 DN8 지금 모델이 나왔죠.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좀 많았고 K5가 나오고 소나타도 연이어서 모델을 좀 변경하면서 나왔죠. 1.6 모델도 같이 출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K5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올해 말 2022년 정도에는 아마도 소폭의 페이스리프트는 있지 않겠느냐. 내부에서는 아마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진짜 피셜입니다. 소나타를 그냥 단종시키거나 이대로 정리하기에는 그 역사가 너무 길고 소나타 세그먼트가 굉장히 애매하기는 하더라도 역시 현대 입장에서는 소나타를 정리할 수 있는 세그먼트는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세례가 있었죠. 아반떼가 지금 현재 모델 말고 이전 모델이 삼각대라고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셀토스라든지 K3라든지 모델들이 잘 나오면서 아반떼가 매출이 탑10 밖으로 밀려났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CN7으로 모델을 체인지하면서 지금 탑10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역시 소나타도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취하지 않겠느냐. 새롭게 모델을 좀 변경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복귀를 할 때 제발 디자인을 영업 용도나 렌터카 용도나 그리고 택시 용도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노멀한 디자인으로 너무 앞서가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좀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소나타는 36년 동안 우리 곁에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왔던 차고 이렇게 무너질 차가 아니란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우카 피셔를 볼 때 2021년도 말 2022년 초에는 공도에서 새로 바뀐 모습의 소나타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카피쇼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부족한 내용이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